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법이 있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소서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헤드헌팅 기업의 전문 대표님이십니다. 최원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커리앤 스카우트의 최원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발전 플랜트 설비 지원자의 프로필이네요. 예.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남자분이시고요. 네. 취미랑 특기가 스포츠, 영화 감상이고요. 네. 토익은 800점, 그리고 기계공학과. 2008년에 대입 검정고시를 보셨네요. 대입 검정고시. 네, 검정고시를 보셨고 예. 2017년에 졸업 예정입니다. 네. 학점은 3.5, 네. 그리고 자격증은 없네요. 그렇군요. 네, 경력으로는 발전기 터빈 부품 제조업체 생산 파트를 3년 3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꽤나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네네. 네, 이분의 특징적인 부분이 네. 바로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점인데요. 검정고시 출시자의 경우에는 1차 서류나 면접에서 혹시 불리한 점수를 받거나 감점 요소가 되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네. 선입견이 좀 있으세요. 네. 검정고시. 네. 근데 실제로 외고나 과학고에서 내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가서 대학교를 좋은데 더 빠르게 간 케이스가 솔직하게 면접이나 자소서에 어필이 되고 네. 또 대부분의 면접을 보는 실무진이 자녀를 둔 분이기 때문에 네. 부러워하세요. 오히려. 네, 전략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 좋은 뭐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검정고시 보고 그게 간 게 아니라 아니라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그때부터 계획을 한 거죠. 부모를 설득해서 검정고시 본 건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왜 반지를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이분이 불이익은 없는 거죠?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제 발전기 터빈 부품 제조업체 생산 파트에서 이제 3년 3개월을 근무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 플랜트 설비 지원자로 지원하기 가장 최고에 적합한 인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그렇죠. 현장 경험을 했다는 게 현장이 굉장히 그쵸. 분위기가 세거든요. 네. 현장 아저씨들이 무섭고 현장에서 일을 한 거죠? 이 그쵸. 생산 파트에 계신 거면. 정말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네. 현장에서 네. 협업을 중시하는 현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돼요. 이분은 문과였으면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공계였기 때문에 취업이 정말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저는 이분 프로필만 봐도 왠지 믿음이 이렇게 팍팍 가는데요. 네. 하지만 본인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거죠? 네, 어떤 고민이냐면요. 인턴에 선발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왜 인턴을 얘기하시는 건지 좀 모르겠는 게 일단은 발전기 생산하는 곳에서 그 일한 경험이 있는데 굳이 인턴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이 네. 대기업 그룹사 공채 뭐 외국계 메이저 기업에 선발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맞는데 네. 인턴에 선발되려면은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게 좋다? 입사 지원을 인턴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인턴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입사 지원. 그래서 이분은 인턴에 되기에는 나이가 좀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인턴을 지원하지 마시고 네. 정규직 공채 이런 정규직 공채. 지방에 있는 대기업 대부분이 지방에 있는 대기업으로 갈 거야. 아마 생산 현장은 네네. 그쪽으로 가는 게 전략적이에요. 이분한테는. 지금 이분이 지원하는 곳이 현대중공업 발전 플랜트의 설비 부분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자동차에 이어서 현대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인재상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현대중공업 대졸 공채로 입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오. 진짜 신입으로. 예, 예. 그럼 방송에 가장 나갈 정확하게 건데. 알고 그렇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상이 경험자. 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닙니다. 충분히 나처럼 인정돼요. 해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상을 보시면 안 되고 네, 홈페이지는 안 다 되죠. 진취적이고 네. 뭐 크리에이티브하고 네. 그런 게 아니라 면접관들 마음에 드는 게 인재상이에요. 곧. 아하. 네, 그거는 웬만하면 더 마음에 들 수 있게 정말 하려면. 현실적인 대답이죠. 예. 네네. 현대중공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네. 네. 충성심. 이런 얘기 제가 현대중공업을 예전에 그만둔 사람이 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네네, 충성심. 충성심. 예, 이직하지 않는 충성, 로얄티. 네. 그리고 협업을 자기 자신보다는 협동과 협업을 중시하는 사람. 그리고 네. 지방에서 오랜 시간 꿋꿋하게 일할 수 근무를 할 수 있는. 있는 어떤 그 인내력? 정신력, 그리고 선배들에 대한 어떤 충성, 이거 역시 또 군기, 자세, 예의, 태도 이런 부분을 에티튜드를 많이 봐요. 현대중공업에서는 성실하고. 어렵네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너럴리스트로 오랫동안 열심히 묵묵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협동을 중시하는 사람. 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제 인적성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직접 만들어서 좀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때는 네. 아주 오래 수년 전이라 저희 때는 없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그때는 논술 시험을 없었고요. 보고 한자 시험이랑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해치라고 그러니까 사트처럼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해치. H는 당연히 현대로 시작할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네. 예. 그래서 인적성 검사가 있는데 저는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실제로 면접이나 사람과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부분을 캐치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다는 아니지만 뭐 지능이라든지 판단력, 뭐 공간 지각 능력 이런 부분. 네. 그래서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는 요령이 네. 뭐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 사실은 답이 없어요. 네. 상식을 많이 알아야 되고 네. 시중에 있는 여러 문제를 풀어서 익숙하게 감각을 기른 다음에 시험장에 가는 거 외에는 사실은 답이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또 다른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죠? 아직 구체적인 직무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네. 직무 선택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그러게요. 질문해줬네요. 오늘 주인공처럼 구체적인 직무를 아직 선택 못한 취준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되게 애매한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작곡을 하셨잖아요. 예. 작곡가님께서. 근데 네네. 내가 만약에 음악 지망생이다. 근데 네네. 제가 어떤 음악 장르로 할까요? 라고 네네. 물어봤을 때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음악에는 어떤 장르가 있다고 먼저 들어야 돼요. 다 알아야 네,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갈 수 있는 지원 가능한 직무를 먼저 알아봐라. 그 1단계. 네. 2단계는 전에 시간에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현업에 계신 선배들을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만나서 그 직무가 어떤지 현실을 파악해라. 네. 인터넷 서칭도 비롯해서 네. 그리고 직무적성 검사 비용이 들더라도 꼭 봐서 어느 직무에 맞는지 객관화된 정보로 이제 결과물을 얻어봐라. 네, 그럼 오늘의 그 주인공이 쓴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썼는지 한번 우리 보고 가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원하는 회사와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일단은 지원 동기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멘토님께서 이제 설비에 관련된 직무지에 지원하는 분들은 이제 어떤 소재를 좀 사용했었을까요? 대부분이 네. 다 공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 배웠던 내용을 언급을 많이 해요. 네. 자기소개서도 나오지만 뭐 유체 기계 설계, 유체 고체, 연력학 등을 배웠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이 개론서적인 답을 드리자면 이 내용이 맞고 네.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다 이렇게 쓰거든요. 아. 설비에서 대부분 네. 배웠던 내용, 공학 지식 네. 뻔해요. 그리고 이게 틀린 게 아니고요. 근데 이건 기본이고 저 같으면은 설비는 곧 현장이거든요. 이공계 무조건 현장이에요. 그쵸. 뭐 현장을 떠날 수가 없기, 공장을 네.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장이 핵심이니까 네. 거기서 제일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사고예요. 사고죠. 네. 위험하지 않게. 어떤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를 자기가 막을 수 있다. 사고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가 되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기업에서 이런 사고에 대한 얘기를 기사에서 추출해서 써도 되고요. 네. 예시로. 네.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좀 안전에 대해서 그런 부각을 지원 동기에다 같이 넣는 게 상당히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아.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사고에 안전사고에 대한 키워드를 꼭 써라.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키워드를 꼭 써라. 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소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매료되다. 매료되다. 한 글자. 이게 다 가늘하네요. 어떤 점이 매료되는지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이제 소제목이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건 굉장히 황당합니까? 임팩트 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궁금증을 유발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네, 일부러 좀 이렇게 간결하게. 뭐에 매료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매료되다. 유발하는 거죠. 근데 말씀 되게 잘하셨는데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제 당연히 봤잖아요. 네. 네,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와 있어요? 뭐 아이고. 어떻게 왜 매료되다고 세상에. 김 뭐, 빠진 콜라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소제목은 네. 내용을 반드시 다 담고 있어야 돼요. 아. 예. 뭐 준비된 뭐 엔지니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그렇죠. 되는데 엔지니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예. 그 지금 발전 관련 업체에서 4년간 근무했던 경험으로 있다고 서두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예. 4년간의 현장 경험 이런 식으로 쓰면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네. 매료되다는 건 뭐 무슨 내가 고쳐주고 싶네 지금 네. 만나서. 예. 일단 궁금증을 유발하려는 시도는 참 좋았으나 이 그렇죠. 소제목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일단 제가 읽어볼게요. 매료되다. 발전 관련 업체에서 4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설계자가 스케치할 때 현장 상황에 대해 놓치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기사님, 이곳은 전기발전기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따로 선 연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향후 출장 작업에 필요한 공구들, 발전소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작업 계획을 짜는 업무도 같이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사소한 것들부터 큰 것까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앞으로 우리나라에 생기는 발전소 설비는 다 내가 하는 거야. 하지만 실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해당 분야에 관련된 이론들인 유체, 고체, 연력학 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까지 습득해서 세계 중심인 귀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라고 썼네요. 네. 네. 매료되다. 정확히 뭐에 매료되는지 잘 안 나와 있긴 하네요. 네네. 제가 잘 짚었죠? 네. 저도 약간 매료된 점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멘토님은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귀사라는 단어는 네. 이렇게 일본식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귀사가 아니라 실제 기업 이름을 써야 된다고 제가 네. 강조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예, 주신 것 같아요. 세계 중심인 뭐 현대중공업과 함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귀사라는 걸 쓰면 안 돼. 사실은 대부분 쓰는 설비, 지원동기, 자기소개서 뭐 네. 이런 뭐 발전 이런 단어가 네. 다 일본에서 온 단어들이 맞아요. 우리나라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그렇군요. 적어도 자기소개서에서만큼은 우리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 그 구체적인 귀사 뭐 해당 기업 이런 것보다는 네. 기업명을 쓰는 게 정확하고 어필이 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무기는 4년간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네. 자기소개서에서 그의 내용만 써도 어필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에피소드가 나와주면 더 네네. 좋고요. 에피소드가 4년간의 나왔을 것 같다. 사건 사고가 네. 즉 에피소드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 얘기가 하나만 나오면 그쵸. 4년간 근무하면서 뭘 느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선배를 도와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걸 내가 도와서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지 네. 그런 내용을 써주면 좋기 때문에 4년 정도면 거의 직급의 변동까지도 있을 만한 시간 아닌가요? 4년 정도면 네네. 월드컵이 몇 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요. 그렇죠. 예. 월드컵 그쵸. 기간으로. 예. 되게 긴 시간인데 이거 좀 내용을 써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렇죠. 싶네요. 네. 굉장히 아쉽네요 제가. 일단은 뭐 소재 선택은 잘 됐으나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본인의 장단점과 입사 후 장점은 어떻게 활용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세요. 이 부분 역시 소제목을 한번 볼게요. 네. 잡초 같은 적응력. 아, 이제 이게 잡초같이 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잡초가 이제 흔히 죽지 않고 그 긴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네. 나는 끈질길 수 있다 인데 사실 뽑아도 계속 나는 그런 잡초 같은 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민폐인데요, 사실 민폐. 요즘 잡초는 농약 때문에 다 죽어서요. 잡초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잡초라는 표현이 좀 흔한 표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쵸, 선생님? 이분 소제목이 좀 재밌네요. 예. 잡초 오히려 같은- 매력이 되는데요 지금. 네네. 적응력. 소제목에서는 네. 그러니까 장단점, 입사 후 장점 어떻게 활용하고 단점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점 단어 상징하는 거 하나랑 예. 단점 단어 상징하는 거 하나를 쓰는 게 키워드로 쓰는 게 제일 나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나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적응력을 내세웠잖아요. 네. 예, 빠른 적응. 심표한 다음에 단점은 이분이 얘기한 뭐 키워드가 있을 텐데 그걸 단어로 넣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상징적으로 뭐 그리고 단점이 네.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지를 기술하려고 하는데 네. 장점, 쉼표, 단점에 보완하는 그 핵심 요약 단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단점을 그대로 쓰면 좀 좋지 않아요? 키워드에다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장점과 단점을 나타내는 거를 동시에 소제목에 녹여야 하는데 네네. 일단은 잡초 같은 적응력만 나와 있거든요. 이 소제목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먼저 네.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잡초 같은 적응력.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친화력과 적응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이, 황군. 끝나고 소주 한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주로 30, 40대의 어른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어른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로 인해서 사회 초년생보다 나이가 많다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오빠, 오늘 우리 시상삭식 스터디 할 건데 올 거죠? 기다릴게요. 하지만 늦은 복학으로 동생들과 공부하면서 친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실무에서는 우리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친분을 유지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해외 업무, 파견 업무처럼 환경이 바뀔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적응력과 친화력으로 맡은 임무를 해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자, 일단 장단점 파트, 소재 평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늦은 복학으로 네. 자기가 나이 많고 그런 거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고 그래도 좀
문장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아.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이해도 쉽게 잘 돼요. 심플해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내용 봤을 때 네. 이분도 성격이 되게 쿨하고 네. 글을 봤을 때 되게 뭐 우직하고 그럴 것 같아서 네. 좀 이공계 쪽에서 되게 비전이 있는 분야를 추천해 준다면 현장 생산 기술이나 생산 관리 쪽이 사실은 비전이 있어요. 왜냐면 그쪽은 장교 출신이 많고 또 사회를 배우기 좋은데 아, 그렇죠. 좀 끈끈한 의리나 네. 어떤 협업 또 우정 이런 것도 현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도 예. 현장에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현대중공업 네, 네. 입사 때 체험을 하거든요. 몇 주 동안. 그래서 이분은 생산 기술이나 생산 현장 쪽에 가시면은 네.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봤을 때도 사람이 되게 정직하고 솔직하신 것 같아서 네. 네네. 네, 생산 기술 쪽의 커리어에 좀 맞다는 느낌이 네. 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에는 어떤 소제목을 썼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먼저 질문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이었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도전이나 인상 깊은 경험 이런 질문이 도전한 경험 속에서 어떤 점을 깨달았냐 이런 걸 좀 쓰라는 거겠죠, 선생님? 오, 이제 네. 문제만 봐도 네. 좀 척척 아시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도전과 경험을 어떻게 썼는지 먼저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써줬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쵸? 일단은 소제목 밑에 이제 어떤 내용이 올지 예상이 좀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은 우리가 많이 듣던 표현이라 식상한 것 같은데 네. 멘토님 어떻습니까? 식상하고 네네. 이분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네네. 다음에 나오는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한 소제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 예, 그래서 연관된 내용으로만 써라. 차라리 이 내용 중에 똑같은 문장이 나와도 그대로 네네. 써도 돼요. 아. 예, 근데 이분은 전혀 다른 내용을 쓰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재환 씨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근무했던 부서는 정비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소를 출장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개 정비 업무는 기간이 짧고 발전소 내부 온도가 무척 높습니다. 게다가 낯선 환경이라 작업이 무척 어렵고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출장을 꺼려야 했습니다. 재환군, 아니 참 덥지. 그래도 매번 와줘서 고마워.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번 출장을 지원해서 다녀왔습니다. 물론 땀을 비오듯 흘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내면서 작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출장팀 전원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로 단결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맡은 소임을 다해냈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달콤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고 인내심, 협동심의 마음가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회사에서의 에피소드를 쓰셨죠, 이분이. 네. 그나마. 그리고 내부 온도 덥고 이런 얘기 쓰셨고 예. 아까 뭐 매번 출장을 지원해서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땀을 비 오듯 흘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작업하는 쉬운 일도 아니라고 고백도 했고 네. 하지만 자 보세요. 출장팀 전원이 그 순간만큼 하나로 단결되는 것이 좋았다. 네. 그리고 제가 좀 혼란스러운 게 제가 이해도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아니요, 저도 조금 갑작스럽게 출장팀 전원이 그 순간만이 하나로 이렇게 된다는 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공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공감이 딱 와서 그랬구나 해야 되는데 공감이 안 가요. 이분이 그게 약점이에요. 제가 핵심 딱 한 문장. 예. 자기소개서 소재는 잘 썼는데 네. 어떤 걸 전달하려는지 알겠어요.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네. 근데 공감이 저뿐만 아니라 평가하는 분들이 안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공감이 안 가도 잘. 네. 뭘 얘기하는지는 알잖아요, 지금 네. 이분이. 내부 온도 뜨거웠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그건 공감이 가요. 얼마나 더웠을까. 네. 그리고 저는 수정할 부분이 소제목을 내용에 맞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제목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지금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하셨는데 선배님들 대신 이제 거의 출장을 대신 다녔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네. 분명 네. 그런 내용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출장 흑기사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궁금해서 연관도 되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재미도 네. 있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보다는 낫거든요. 네. 이분이 내세우고자 한 게 현장에서 출장 많이 다녔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정비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전소로 출장 간 일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에서 시켜서 가는 일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시키면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분이 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을 쓴다면 아까 뭐 출장 흑기사 혹은 출장 전문 스페셜리스트, 네. 현장의 출장 전문가 예.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특급 처방전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나설 차례죠. 그죠? 이름하여 재환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네, 일단은 오늘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딱 보자마자 떠올랐던 게 있다면요. 이분 자꾸 풍경화를 그리시는 것 같은데 구도를 하나 딱 맞춰서 초상화를 그리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주제가 너무 다른 데서 이렇게 좀 혼비백산돼서 좀 네. 정신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만 잡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싶었어요. 참 네. 멋진 비유네요. 아닙니다. 예. 저는요, 본인의 자소서를 최소 20번 이상 읽어봐라. 오. 왜냐면 일단 문맥의 흐름이 굉장히 그쵸.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소리내서 여러 번 읽다 보면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20번 이상 읽어봐야 소제목에 대한 감도 좀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쵸. 어디서 멋있는 인용 이런 거보다는 네. 자신의 내용에 맞는 소제목을 정하는 게 그렇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상 면접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공계 학생들은 웬만하면 이제 합격한다고 좀 들었는데 네. 그 면접도 보나요? 당연히 보겠죠, 근데. 예, 그 이력서에 나왔잖아요. 네. 검정고시. 검정고시. 네, 검정고무신이라는 애니메이션 아. 생각나는데 검정고시 보신 이유 네. 그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검정고시 보신 검정고시를 봤는지, 네. 왜 준비했는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답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획일화된 그 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저하고 조금 맞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가치관이 있는 것이고 또 공부 스타일이 있는 건데 저는 아무래도 그 시간표마다 이것을 배우고 저것을 배우고 이런 것이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학만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 주는 영어만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딱 공부를 하고 딱 질릴 때쯤에 다른 과목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편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저의 생각이 옳았고 저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물론 결과는 똑같지만 전략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지금. 획일화된 교육이 싫어서 검정고시 봤다고 해서 사실은 조금 더 의구심이 태클에 걸렸을 것 같아요. 또 꼬리에 꼬리를 묻는 면접으로 뭐가 획일화됐고 고등학교 때 뭐가 힘들었고 그런 질문이 계속 나왔을 것 같아요. 네네. 압박 면접을 유도할 수 있는 답변일 수 있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또 제대로 치고 들어갔어야 되고.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질문 해주세요. 희망 직무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이 갈 수 있는 직무가 많은데 네. 현대중공 같은 경우에는 희망 직무를 써서 합격을 해도 네. 오랜 시간에 합숙, 군사훈련에 준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다음에 네. 위에서 찍어서 배치를 시키거든요. 오. 희망과 상관없이. 네. 예, 군대식이에요. 네. 그런 거에 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네. 딱 찍어서 어느 부서 넣으면 그냥 민방위 통지서, 예비군 통지서처럼 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현대적으로 희망하는 일이 뭐냐 본인이. 저는 이력서에 썼듯이 이 발전 플랜트 설비 직무에 희망을 합니다. 제가 4년 동안 경력도 있었고 4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저는 정말 이 설비 직무의 천직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느꼈지만 저희 상사도 느꼈고 저희 동료들도 함께 느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직무를 뭐 돌려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합숙 훈련 기간에 한번 직접 보신다면 이 친구는 정말 설비 직무에 딱 맞는 친구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답이 굉장히 현대중공업에서 원하는 답 같아요. 딱 그러니까 튀는 사람을 원치 않거든요. 네. 그냥 1 더하기 1은 뭐냐 했을 때 2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가야 돼요. 삼성이랑 달라요. 이 정도의 답이 현대중공업에 딱 맞는 것 같고 네. 세 번째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 이게 아까 이력에 대한 질문인데 네. 그 경험이 있잖아요. 네. 아주 오랜 시간. 네. 왜 사회 경험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에 사회 경험이요? 돈이 사회 경험이 네네. 기업 경험이 있잖아요. 이분이 4년 정도의 네네네. 현장 경험인데 네. 돈을 벌었겠죠, 당연히. 네네. 근데 그런 사연이 왜 했는지 나이가 많이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취업을 바로 했어 이분은. 네네. 제가 봤을 때 사회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인턴십으로 하기 위해서 그쵸, 한 그쵸. 경험이 아니에요. 이분은 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한 겁니다. 어린 나이에 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검정고시도 보셨고 4년 4개월의 정체가 뭐냐, 왜 이 일을 했냐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먼저 답변을 네. 해보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질문이니만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관적으로 봤을 때 4년 4개월은 시간 누구에게 긴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100세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100세 중에 4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일을 시작해봤더니 어느덧 4년이 됐습니다. 남들은 1년이 지나고 이제 어떡하지? 2년이 지나고 이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네요. 답변이 현대중공업식으로 맞추셔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예, 답변 잘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네. 방금처럼 답을 하셔야 돼요. 현대중공업이라면.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질문에 네. 면접관이 원하는 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의 있게, 예. 튀지 않게. 예. 그게 빠르게. 현대중공업의 특성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발전 플랜트 관련 직무의 전망은 어떻고 또 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면 지금 인더스트리, 산업이 좀 어려워요. 산업 네. 분야가. 막 호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이 분야가. 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잘 돼야지 되는데, 네. 대한민국의 기업이니까. 근데 네. 산업 분야에서 이게 그 경기를 타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설비 분야에 도전하는 분인데 네.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갈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를 개발을 하셔야 돼요. 네. 뭐 그 창업일 수도 있고 다른 데 이직일 수도 있고 다른 직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처럼 과거처럼 이제 지금이 이제 뭐 철밥통, 현대중업이나 뭐 정년이 보장된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의 성과가 안 나면은 자기도 위태위태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2의 무기, 제3의 무기를 만들면서 커리어를 쌓으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싶고 거시적으로는 네. 취업 준비생인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발전 플랜트 설비 분야에 이제 지원하셨는데 예. 고민 아까 답을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생산 쪽으로 아까 조언을 드렸던 이유가 여러 가지 제 종합적으로 이제 컨설턴트로서 느낌으로 봤을 때 생산 쪽에 잘 하실 것 같아요. 생산 쪽에 또 사람들끼리 끈끈한 것도 있는 거고 경험도 많고 4년간에. 네. 그래서 들어가신 다음에 검정고시를 보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 네. 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해서 고급 생산직 프리미엄급 경력자로 발돋움해라. 그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현장에 안주하지 말고. 네. 예.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본인만의 그렇죠. 무기를 개발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발전 플랜트 설비 분야에 도전하는 분의 고민과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